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6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무자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12월 10일 살펴볼 사주 명식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은 정화고요.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하고 어떻게 중화를 이루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불의 기운인 화가 되겠고요.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이 된다라고 해서 정화는 음화가 됩니다. 음화라고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양화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되죠. 여자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반대편에는 남자가 있는 것이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 바로 음과 양의 개념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저께 공부했습니다. 양화가 되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중지존이 된다. 양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이 화인데, 화 중에서도 양화인 병화가 더 양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된다고 해서 병화는 양 중에서 지존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양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태양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양화인 병화에 비해서 음화인 정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병화에 비해서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대표하는 것이 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으로 보겠고요. 지지의 땅에 있을 때는 당연히 등촉지화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걸 둘로 나눠 놓게 되면 당연히 하늘에 있는 불이 양이 될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같이 하늘에 있을 때는 더 밝고 더 강한 태양이 병화가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별이라든가 달빛 같은 경우는 음이 되겠죠. 땅에 있는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비유를 할 때는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거 제일 정화를 설명할 때 가장 촛불을 많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불 같은 경우 특히 촛불 같은 것, 모닥불 같은 것, 전기불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만드는 불이죠. 그래서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를 놓고 또 음양으로도 구분하게 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인위적인 불로 볼 수가 있는데 병화는 자연 발생적이다. 자연 발생적인 불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 같은 것이 있죠. 촛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쓰게 된 거고, 모닥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난방을 한다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 숯불에다 고기 구워 먹는 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돌판 위에다가 구울 때 밑에 불을 지피고요. 그 옆에다가 이제 이슬이를 딱 갖다 놓고 이슬이 한 잔, 그 다음에 삼겹살 한 점. 저는 삼겹살의 소주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거의 신이 만들어낸 그런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겹살의 소주,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잔 또 하면은 좋은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오늘이 요일이 바로 목요일이고, 오늘은 참고 내일 불금이니까 불금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정화라고 하는 특징,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내는 존재이지만, 정화 같은 촛불이라든가 모닥불, 특히 전기불 같은 경우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온 것이고, 촛불 같은 경우도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있어야지만 촛불을 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열을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인성인 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탈 수 있도록 생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인성인 목으로 보는데, 목 중에서도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같은 목인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신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간목이 좋다. 이거를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인이니까, 내지는 을목은
편인이니까 편인보다는 정인인 간목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태양지화라 하더라도 병화일간도 약할 때는 생주함이 필요하죠. 그러면 병화는 정인인 을목이 좋고 간목이 나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인이 됐다,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무조건 을목에 비해서는 간목이 더 월등합니다. 이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간목은 제가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큰 나무는 베서 장작으로 쓰게 되면 오랫도록 이렇게 불을 지필 수가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에는 화초 같은 경우 내지는 잡초 같은 경우, 아니면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벼베기를 하잖아요. 벼베기를 하고 탈곡을 다 하고 나면 볏짚 같은 것이 남죠. 이것이 다 을목 내지는 갈대 같은 것, 가을에 그 깨 있죠. 깨를 털고 나면 깨때 남아 있죠. 내지는 고추를 심고 고추를 다 따나고 고추대가 이제 가을에 고추대만 남으면 그게 가을에 바삭바삭 마르죠. 그런 마른 갈대라든가 마른 볏짚 같은 걸로도 불을 지필 수 있지만, 그 불은 오래 못 가고 금방 타고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를 생각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오래 그 열을 갖다가 장시간 지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을목 같은 것은 핀다 하더라도 금방 못 피고,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물에 젖은 스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기가 좀 어렵습니다. 스목 같은 거 뭐냐면, 봄, 여름 같은 경우에 모기불 필 때 생풀 뜯어다가, 특히 쑥 뜯어다가 마른 게 아니라 젖은 생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면 불이 붙지 않고 연기를 만들어내죠. 그거는 모기불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불을 지피는 용도는 크게 떨어진다. 불을 지필 때는 참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참나무 같은 걸로 태워가지고 숯을 쫙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기를 거기다 구워야지. 물론 볏짚 삼겹살도 맛있긴 하지만, 일단 화를 생하는 것은 을목보다는 간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간목 같은 것이 있어줘야 되는데, 특히나 신유술월 같은 가을이라든가 해자축월 같은 겨울에는 정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적모를 본 거죠. 적모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준 친엄마, 친어머니 같은 경우라고 해서, 정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가추가동이다라고 명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가추가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을도 가하고 겨울도 가하다. 이 뜻은 뭐냐면, 인묘진월은, 아니 꼭 진월뿐만 아니라 봄에는 자체가, 인묘월 같은 경우 목 자체가 월령이 있기 때문에 굳이 목이 더 왕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화 자체가 스스로 왕하기 때문에 굳이 뭐 간목이 더 필요하겠느냐. 근데도 4월, 5월 같은 경우에도 간목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데, 진술충미월 같은 토왕절이라든가 신유월 같은 금왕절, 해자월 같은 수왕절은 화 자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목인 간목이 있어주게 되면, 신유술, 해자쪽, 가을, 겨울에 간목만 하나 있어도 정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가추가동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화의 특성인데, 이런 정화가 오늘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죠.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한 수왕절입니다. 제가 나중에 임수개수가 자월에 이제 태어난 것을 좀 이제 며칠 지나면 하겠지만, 자월은 수가 가장 왕할 때예요. 수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놓고 보면 화가 가장 또 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태법이라고 놓고 봤을 때 화가 절지에 가장 약하겠죠. 근데 어저께도 설명드렸지만, 자월하고 해월 같은 경우는, 해월은 그래도 그 안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에 간목을 품고 있지만, 자월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뭐예요? 본기가 개수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뭐 물에 젖은 간목이라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갖지만은,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 마음 자체도 갖지 못하죠. 왜냐하면 월령 자체가 그냥 순수한 물이고요. 이 물은 정화를 바로 꺼트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칠사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해월에 태어났을 때보다는 정화가 더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뭐예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이 수가
화를 직극하지 않고 수생목, 목생화에서 정화가 살 수 있다.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바로 왕수가 정화를 갖다가 꺼트릴 수밖에 없죠. 쉬운 말로 모닥불 펴놨는데 파도가 쳐서 훅 해서 모닥불을 꺼트리거나 아니면 전깃불이 있는데 전깃불이 확 꺼져 버리거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왕해지게 되면 무토로서 저 수를 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토로서 이렇게 이 수를 제해 줘야 되는데 일간 자체가 약하게 되면 무토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극설교집이 되죠. 반드시 지지의 인목이라든가 지지의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뿌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수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무토로서 이 수를 갖다가 제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뿌리가 없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해월에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후에 뭐 사화, 오화가 있거나 병화가 있으면 이건 금상첨화입니다. 뭐 있으면 더더욱 군다나 좋은데 일단은 자월의 신약한 정화는 반드시 정모인 간목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간목 천간에 있을 때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 당연히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월 뭐 당연히 수왕절에다가 동절이죠. 겨울이면서 이거는 중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동 가장 추울 때이기 때문에 뭐 조우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이건 기본적인 자월에 해당되는 그런 사주 간법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해월도 마찬가지고 자월도 마찬가지고 축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간목이 있어준 연후에 뭐 화가 더 있어주면 더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음화인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겠고 자수는 음수가 됩니다. 물론 이제 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자수의 본기는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칠살격이 되겠죠. 칠살격 내지는 이걸 편관격이다라고 봐도 뭐 칠살각 편관격 똑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자월은 화는 약하고 수는 왕하다. 신약 살왕하다. 어저께 병화는 신약 관왕이었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살중신경으로 이렇게 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간이 약한데 살이 왕하다. 쉬운 말로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하얀띠하고 격투기 이종 격투기 헤비급 챔피언화가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살왕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당연히 붙으면 초등학교 1학년 흰띠는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죠? 말이 좀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큰 치명상을 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약한 일간을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 격투기 코치가 있던가 뭐 친구들이 겁나게 많이 있던 거 해서 일간 정화를 도와줘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이면서 정화의 불꽃을 계속 생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병화라든가 지지로 사화, 오화, 인목 보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 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가 칠살이 왕한 중에 다시 연지에서 칠살을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엎친대 덮친격이 되죠. 설상가상 그죠? 진퇴양난 한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일간 정화가 뿌리 둘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을 보게 되면 연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병화가 경금을 봐도 정화가 경금을 봐도 똑같은 재성이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재성은 나의 재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못살게 구는 칠살을 생해주는 그런 나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적군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나의 재성이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 적군을 도와주는 그런 이중 간첩질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간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상관입니다. 상관으로서 관을 이렇게 칠살을 제해하는 용도 상관제살이라고 하는 국세는 갖춰지는 것 같지만 금이 있으면
토는 금을 생하죠. 토를 억제하는, 수를 억제하는 힘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나 일간 정화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고요. 인성인 목을 얻거나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비경겁제인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일주 어저께 병술이었고요. 오늘은 정해 일간이 일주가 되죠. 제가 정화일간, 제가 정해 일주거든요. 저도 정해 일주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그쵸? 물론 이제 연월은 같진 않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이렇게 많으면 신경이 예민하겠죠. 당연히 인성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생시에서만큼은 인성이라든가 화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생시에서 금수를 본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나빠요? 이 사주는 종격으로 가도 나쁘지 않은 사주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주는 왜냐하면 종격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무토가 있으면 종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명하고, 이 버릴 기자 목숨 명자죠. 그 다음에 얼로 가냐면 종살로 가는 거예요. 종살격. 일간을 버리고, 자, 기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 나를 버리고 종살, 살을 쫓아서 종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수로 종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가 있어서는 절대 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종한다 하더라도 가종격이라고 하죠. 가종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파격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에서 다시 금수를 보면 매우 안 좋고요. 반드시 목화를 봐서 일단 일간이 살고 나서 대운에서 목화운으로 가서 일간이 더 생주를 얻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생시를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의지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해중에 간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 속에 있는 나무건에서 정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죠. 반드시 별도의 생시에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자, 목화 있는 것, 이민시, 계묘시, 갑진시, 을사, 병호, 정미시는 좀 약합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래, 정미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술시 같은 경우에도 이건 술중 정화로 보지 마시고요. 이거는 토가 왕해져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자, 이민시가 됐을 때는 좋은 점은 뭐냐면 해수하고 인목하고 인해한목하죠. 인해한목해서 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충분히 정화를 생주해 줄 수가 있겠고요. 정화가 인중병화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좋은 점이고요. 단 한 가지, 수왕자리 임수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임수가 아무리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관이라 하더라도 약한 정화를 위협할 수 있다. 월간에 있는 무토로서 임수를 이건 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거를 갖다가 상관견관한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렇게 수왕절에 임수든 개수든 투출하면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임목을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계묘시는 별로 좋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해묘한목하죠. 해묘한목하게 되는데 그래서 목이 살아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이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병화가 얘를 갖다가 제한다 하더라도 제하기 전에 벌써 비 내려가지고 정화 꺼집니다. 매우 약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초년만 조심하게 돼. 기축년 18살 때까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이 시기가 좀 좋지 못하죠. 신경 예민하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요 운세부터는 그나마 목화운이지만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뭐예요? 목화운을 보는 것이 매우 늦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절대 계묘시를 잡아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지만 화기운이 좀 많이 부족하죠. 일간 정화가 좋아한데 이런 건 아니고요. 화가 좀 더 있어 주어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간목이 투출되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역시 조우가 많이 부족하다. 이것도 어떻게 된다?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 을사시는 여러분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을사시 사화를 보지만 이거는 사해상충하죠. 왕자, 충쇠, 쇠자, 발, 사화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병호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월간, 월지, 연지는 자수가 오화를 충하지는 못하고요. 오화가 좀 위협은 많이 받습니다. 자, 정화가 오의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해서 겁재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약한 음간은 양간에 의지할 수 있겠고 병화는 조우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 무토가 있는 것도 이런 경우에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토도 5의 뿌리를 두고 수가 많아진 것을 무토가 이렇게 절제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정미신은 그냥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일간과 마찬가지로 지지가 뿌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미시 같은 경우 잘못 잡아놓으면 오히려 좋지 못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정화일간. 정화일간이 의외로 좀 쉬울 것 같은데 사주 배합하기가 좀 의외로 좀 까다로운 일간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정화일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